알고 계십니까? 그날 울렸던 총소리를. 청년은 채소가게 점원으로 위장해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날 꽃다운 16살 소녀도 함께 외쳤습니다. 그날 영등포 사람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등포에서의 그날을. 영등포 하면 가장 먼저 서울을 대표하는 교통의 중심인 영등포역, 그리고 쇼핑의 메카 타임스퀘어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데요, 1800년대 후반 철도 건설이 시작되면서 이 작은 포구였던 영등포의 발달이 시작이 됩니다. 철도 건설이 착수가 되면서 이 수많은 철도 기술자와 감독, 그리고 인부는 물론이고요, 각종 상점과 여관, 요식업이 성행하기 시작하죠. 1936년 일제강점기 당시의 영등포 지도인데요. 어떠신가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이곳에요, 각종 공장이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점차 부유한 지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은요, 현재 강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거에는요, 이곳 영등포가요, 강남의 원조였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1930년대 영등포는요, 한강 이남을 대표한다라는 의미의 강남이라고 실제로 불렸습니다. 그만큼 부유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요, 영등포의 일본인 점유율이에요. 와, 놀랍지 않으세요? 무려 40.14%. 거의 반이 일본이냐? 이 경성부의 12.8%에 비해서 무려 약 3배가량 많았습니다. 일본은요, 이 식민지 산업화를 위해서 이 영등포를 핵심 공업지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판단하죠. 그런데 반면에 이 한국인 노동자들,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많은 애환이 서린 곳이기도 합니다. 영등포 노동자들은요, 그래서 파업과 시위, 공장을 점거하는 등 이 다양한 방법으로 일제에 저항합니다. 일제의 이런 차별 정책에 저항했다는 점에서 당시 노동운동은 독립운동의 한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영등포 일대의 노동운동, 당연히 그렇습니다. 결국 1919년 3월 1일 일제의 억압에 맞서 독립만세운동이 시작되죠. 3.1운동. 영등포 일대에서는요, 1919년 3월 23일 약 600여 명이 참여한 만세운동이 전개됩니다. 자, 이 운동은요, 서울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이 만세운동이 확산되는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등포 일대 곳곳에는요, 만세운동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총 4곳에서 일어났다고 지금 기록상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바로 영등포역입니다. 특히 이 영등포 만세운동은요, 서울과 지방을 잇는 그 교통의 요지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죠. 지금의 영등포역 앞에 만세운동이 있었던 흔적, 표지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끼게 되죠. 자, 롯데 양평빌딩 앞입니다. 이곳에도 만세를 불렀던 흔적이 있습니다. 영등포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설치가 된 건데요, 도시개발로 역사적인 장소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운데, 이렇게나마 후손들에게 좀 역사를 알려주는 지표가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타깝게도 알려진 분들보다 숨어있는,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일부는 후손들에게조차 활동이 알려지지 않아서 묻혀있는, 기억되어 있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독립운동 활동과 기록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분들의 사연도 그렇습니다. 충북 제천 출신의
이범우 열사는요, 제천국립보통학교 졸업생들의 그 시위 계획이 누설되니까 즉석에서 동료들과 제천 장터에서 앞장서서 만세를 외치다가 옥고를 치릅니다. 저희 조부님은 선친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팔아서 독립운동에 헌신하셨고,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신 최린 선생에게 평소에 사숙하던 사이라 그분에게서 국제정세와 3.1운동에 대한 계획을 들으시고 지방에서 벌게할 것을 권유받은 다음에 강원도 횡성, 원주 거쳐서 영월과 단양의 또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고 3월 17일 장날 정오에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일경에 의해서 총탄에 2분이 돌아가시고 저희 조부님은 겨드랑이에 총상을 입으시고 두루마기가 피에 낭자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청년이었을 때 많은 것을 포기하고 독립운동으로 광복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귀한 정신을 젊은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남 광주에서 태어난 정광호 열사는요, 일본 동경에서 재학 중에 이 독립운동을 위해 28 독립선언문을 들고 입국했던 분입니다. 거사 후에는요, 일본 경찰들을 피해서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해서 활동하죠. 이 사진이 아버님께서 상해에 계실 때 사진입니다. 그때가 이제 1919년 이후가 될 테니까는 한 20대 중반이나 이때인데 어머님이 가끔 언급을 해 주셨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정직을 강조했다고 그랬어요. 28 독립선언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다가 아버님께서는 그것을 조선에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휴대하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귀국을 하셔서 광주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동지들을 모으고 3.1운동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나 봐요. 너희들이 그걸 접고 우리와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바로 광주로 내려와서 이제 독립선언서를 인쇄를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배포할 준비, 태극기를 모으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입니다. 선열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투쟁해서 찾은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됐습니다. 요즘 청년들 무척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걸 잘 이겨내고 훌륭하게 자신 있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규 의사는요, 당시 엘리트 코스를 밟은 분인데요, 일본에서 대학 졸업하고 국내 유한제약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일본 고관 암살을 위해 폭탄 제조를 주도하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서 옥고를 치르던 중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예, 제가 우리 집에 남아있는 저희 아버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유한제약에서 그 영도계장을 하시면서 일본 총독부를 폭발을 하고 요인을 암살할 계획을 하셨다는 것을 저희는 재판 기록을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없는 사람 손들어 할 때는 참 고개를 푹 숙이고 손을 들면서 아베 없는 후레자식이라는 손가락질도 받으면서 길을 못 피고 자란 거로 기억됩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근현대사를 제대로 배우고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를 알아야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존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수많은 청년들의 희생이 있었던 이 영등포 일대는 근대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운동이 전개되고 이 독립운동에 앞장선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노동자로, 영등포 주민으로 차별과 폭력에 대항했던 그들의 행동,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